이제 깜깜이 기간입니다. 여론조사 공표가 안 되는 기간인데,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오늘부터의 여론조사를 공표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제 며칠 전 거를 조사를 해서 오늘 발표하는 건 그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마지막 여론조사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리얼미터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49.2, 김문수 36.8, 이준석 10.3, 대선 양자 가상 대결 보니까 이재명 52.3, 김문수 41.7, 이재명 50.6대 이준석 36.7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꽃 여론조사 꽃 ARS 조사 이재명 48%, 김문수 37%, 이준석 1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접전이니 오차범위 아니니 뭐 이런 얘기가 튀는 여론조사가 최근에 몇 개 나와서 우리를 화나게 했습니다만은 흐름상 크게 5대 3대 1 요 흐름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그 선거가 막바지에 가게 되면 진영 대결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양당으로 지지자들이 수렴되고 그리고 제3 후보들은 사표 심리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지난번에 지난주에서는 갤럽 여론조사 때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로 좁혀지는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셨을 텐데 그날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 선거 종반이기 때문에 양당의 진영 대결이 결집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은 맞으나 갤럽이 조사한 그 표본에 보수 지지층이 과표집된 통상적으로 한 320~30명 정도가 보수 진보가 답변을 했는데 그날 표집된 보수가 440~50명 돼서 진보 쪽을 표방하는 것보다 한 120명 정도가 10% 정도 이상이 과표집된 것 때문에 그런 그 격차가 있었고요. 실제로 나머지 전체적 흐름들을 보면 사회자가 말씀해준 리얼미터라든가 여론조사 꽃이라든가 이런 데 큰 대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조사도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이 김문수를 8%에서 14%까지 벌어지는 거 보인다고 보고요. MBC가 여론조사 M이 함께 조사했던 26일까지 358개 여론조사 집계한 결과 이재명 후보가 46.5, 김문수 후보가 37.7,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9.3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531 구도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침부터 참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한 17,00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가 아직까지 한 5,500회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방송 보시면서 이야, CPS 잘한다, 노영이 잘한다, 서영호 잘한다, 저는 뭐 그냥 강수영 잘한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는 많은 분들이 스픽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론의 흐름은 이러한데 지금 뭐 단일화가 되나 안 되나 이런 얘기 계속 오가지만 단일화는 사실상 거의 뭐 물 건너갔고 저는 뭐 시종일관 이준석 단일화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이제 뭐 다 끝난 것 같죠? 아니 이준석 씨는 저는 그 3자 토론까지 자기가 대선 후보로서 토론에 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은 뭐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물밑으로는 본인이 받을 걸 다 받고 몸값 최대한 올린 다음에 단일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그 토론을 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랑 안 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단일화를 해가지고 뭔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펜코에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이준석에 열광해가지고 야 너 어제 잘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찍는다고 해봤자 단일화 해가지고 그 표가 자기한테 진짜 온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렇게 되면 자기네 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난 도저히 저건 못 참는데 저건 오히려 안 찍는 게 맞는데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거고요. 실제 동아일보나 다른 그 언론사에서 이제 의뢰해가지고 조사했던 걸 보게 되면 이준석하고 김문수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얻는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준석에 대한 지지는 영속적이고 굳건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김문수에 대한 지지는 나중에 다시 가더라도 언제나 김문수 찍겠다는 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70% 80%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준석에 대해서는 나 이준석 후보 안 찍을 수도 있어요라고 대답한 게 거의 50%가 가까이가 돼요. 그리고 실제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김문수 쪽으로 단일화했을 경우 이준석 찍겠다고 했던 사람 중에 29%가 오히려 나는 이재명 찍겠다라는 식으로 답변한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원래가 단일화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이제 그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러브가 보냈지만 네가 이따위를 지금 재수없게 구는구나. 그래도 꼭 참아보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에 이 사람이 이제 토론 끝나고 나고 혹은 뭐 밤 때 어디 갔으면 가서 집에 가서 만나려고 쫓아가도 맨날 메렁메렁 거리면서 어디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를 딱 보면서 네. 권성동 의원이나 아니면은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제 그만하자. 너하고 해봤자 사실 의미 없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준석이라고 한 사람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본인이 무슨 시너지가 있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서영아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결국 나중에 지금이야 뭐 표가 이렇게 나온다 치더라도 실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할 때는 사표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던 후보를 그냥 그쪽으로 찍지. 아 그래도 한번 좀 새로운 사람 이준석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잘 안 가요. 그러니까요. 그 이준석이 이때까지요. 자기 세를 모을 때 무조건 여형하고 뭐 장애인 갈래치기하고 이것만 해가지고 먹고 산 게 아니고 국민의힘 욕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거든 사실. 그렇죠. 국민의힘 막 윤핵관 막 욕하고 이래서 국민의힘 그 주류들을 완전 쓰레기로 매도해가지고 매도는 아니 정확한 얘기였어 그건. 아여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분노를 자양분 삼아서 20대 초반 중반의 남성들을 끌어모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김문수와 다니엘에서 그 품에 들어간다. 자기 그 팬덤들이 본인을 갖다가 절대적으로 전 지지하는 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행동을 보이면 자기 표 다 잃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의 그 지지 기반을 보면 새로운 태생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적으로 내걸었던 게 새로운 보수의 가치, 중도 보수라는 이야기를 표현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김문수 후보와 경쟁을 해서 당장은 당선 가능성이 없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필들 계속 해 나갔어야 하는데 네. 보신 바와 같이 TV 토론에서도 그 갈짓자 행보를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이번 선거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예. 그런 것들이 흔들리게 됨에 따라서 아마도 특히 마지막 TV 토론에서 패착을 하는 바람에 뭐 단일화는 이미 후보들끼리 단일화는 물 건너갔고 이제는 민심에 의해서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이 되면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자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과 또 한쪽은 내란 심판도 내란 심판이지만 이재명이 싫다라고 하는 반 이재명으로 국민의힘이 표방하고 있는 이 두 진영으로 결집하게 된다면 아마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에 나왔던 8%에서 10% 지지보다 훨씬 더 낮은 인물의 매력 포인트를 보여주지 못했고 새로운 보수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못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안 될 후보라고 하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양쪽 진영으로 수렴되면서 지지율은 최 낮아질 거고요. 그럴 때 보수 지지층은 뭐 김문수도 문제지만 그래도 이재명 그의 사법 리스크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조금 더 김문수 후보 쪽으로 결집하는 양상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는 보수 결집의 35%. 이준석 후보의 같은 일부 표가 돌아온다 치더라도 37에서 40% 정도의 김문수 후보 지지율을 획득하고 8에서 10의 그 여론조사에 나왔던 지표들은 실제 득표에서는 훨씬 더그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더 줄어드는 네. 표가 나오지 않겠냐 네.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 더 중요한 건요. 이준석 후보는 본인의 정책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로지 남 네거티브하는 것밖에 없고 말 잘하는 그렇습니다. 것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갈라치기 정치 말고 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뭐 어떠한 종류의 역할이나 기여를 했는지 매우 궁금한데 네. 이 사람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의 남녀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20대, 30대, 그다음에 40대, 50대 이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막 다른 것들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장애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싸움을 붙이고 앉았고 실질적으로 연금 가지고도요. 뭐 구연금, 신연금 이러면서 또 사람들의 세대 간 또 갈등 갈라치기 하고 있고 네. 오로지 갈라치기 그리고 마이너스 정치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주 그냥 색드립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대선 후보 토론 나와가지고 네.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사람을 왜 우리가 대선 후보로 봐야 되느냐? 전 이번에 투표율로 득표율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이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종류의 심판 내릴 수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 어리석은 이 사람을 응징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우리가 표로서 이 사람을 퇴출시키는데 즉 노력을 해서 영향을 행사해야 된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저하고 이제 나이가 똑같은 85년생인데 아, 둘이 나이가 똑같아요? 동갑입니다. 근데 이렇게 충격적이게도. 성숙도가 다르지. 뭐 좋은 걸 먹길래 그렇게 젊게 살아? 하여간 이준석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생각해 보면은 정치적으로 이런 것도 없을 뿐더러요 사회적으로도 이런 게 없습니다. 뭐 직장 생활을 했나, 자기가 자영업으로 뭐 어떤 사업자 등록해서 돈을 벌었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연구소 이런 걸 만든 뭐 적이 코인 있는지 모르겠는데 했대잖아요. 네. 코인에서 돈 벌었구나. 하여튼 뭐 그것도 부가가치 창출이긴 한데 뭐 GDP 창출에 어떤 영향은 있겠지만은 본인 뭐 방송 나가서 출연료도 다 뭐 GDP에 잡히겠다만 근데 어쨌든 저는 인간적으로 그 저희 젊은 세대들은 30대 40대는 동질감이 안 느껴져요. 그렇다고 뭐 결혼을 해서 뭐 육아 때문에 고생을 해봤나 아무런 우리하고 동질감이 떨어진 저 먼 세계에 있는 다른 별종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럼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삶을 공감이라도 해주고 이제 보듬어야 되는데 뭐 말은 노무현 정신 어쩌고 그러는데 하나도 노무현 정신에 제일 반대되는 게 저는 이준석 같아요. 그래 노무현 파리를 왜 해요 자기가? 그거 너무 기분 나빠. 자기가 그게. 노무현하고 무슨 관계가 있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가장학금 받아서 외국 가놓고도 네. 나는 노무현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국가장학금 받은 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무현이 필요하니까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장학금 증서를 주면서 나의 손을 꼭 잡고 어쩌고 저쩌고 해준 게 나는 뭐 눈물이 나 이따위를 말하는 거예요. 간사해. 사람이 왜 그래요 정말. 아우. 사장님께서 단일화 얘기했으니까요. 결국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그 보여줬다시피 캠프에서도 이제 단일화는 포기한 것 같고요. 이준석 후보도 그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단일화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단일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얻을 것 없는 단일화에 목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민심에 의한 단일화라고 하죠. 말씀드린 국민들이 여당 보수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마 김문수 이준석이 갈라지면 이재명한테 이길 수 없다. 따라서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높은 김문수의 표를 몰아주자라는 식으로 해서 민심에서 철저하게 내쳐질 가능성이 높은 게 현재 예. 이준석 후보의 그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아마 역대 대선 3등 중에 제일 비호감. 보통 3등은 언더독이라고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응원해주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는 역대 최악의 3등. 3등도 못할 수도 있다. 제가 지금 말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4등 할 수도 있다. 아니 저는 권영국 후보의 태도가 매우 성숙하고 돋보였다고 봅니다. 네. 이번 토론을 통해서 가장 발견을 해서 우리들이 기뻤던 하나의 성과는 권영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민주노동당을 제가 뭐 노동당의 그 가치를 기본적으로 지향하고 존중하긴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한 분야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국 후보가 다른 그 후보 토론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균형감 잡힌 그런 모습이라든가 상대방이 질문하거나 상대방이 도발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 넘기는 그런 모습들이나 예. 그다음에 비어 있는 곳을 지적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일깨워주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저분은 그분은 변호사잖아요. 네. 지금 사실 노동운동 많이 했고 역시 변호사들도 수준이 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번에 그래도 권영국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새롭게 느꼈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낡은 정치가 너무 싫다. 나는 김문수 정말 싫고 이재명도 싫고 다 누구도 다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차라리 권영국 후보를 찍어주세요. 저는 그게 더 맞다고 봅니다. 일단 권영국 후보 개인의 자질도 말씀하신 대로 TV 토론을 통해서나 살아온 삶을 통해서나 뭐 이재명 후보조차도 인정할 정도로 강직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권영국 후보 열심히 선전하는 거 보기 좋고요. 다만 민주노동당과 권영국 후보가 이렇게 돋보일 수 있었던 것들은 어시스턴트가 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운동장을 넓게 쓰면서 중도 보수까지 이렇게 두루 섭렵하면서 그 전체 큰 운동장 대선판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보정당 권영국 후보가 이렇게 자기 색깔을 낼 수 있을 때가 아닌가. 공간이 열렸다. 네, 두 사람이 콤비 플레이를 통해서 내란 세력을 최소화시키고 중도 보수까지를 아우르는 전체 큰 운동장을 쓰는 과정에서 진보의 진영을 놓고 좁은 영토를 놓고 그 이재명 후보와 권영 후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진보 진영의 아젠다에 대해서 과감하게 권영 후보가 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도 보수 쪽으로 중원 쪽으로 경제와 민생 쪽으로 넓히는 것들이 저는 뭐 권영 후보의 돋보임 밑에는 그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술 그리고 용인술 그리고 태도 자세들 이런 것도 크게 기여한 게 아닌가 예. 그런 것들이 보였던 이번 대선인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장성철 소장이 맨날 자기는 정의로운 척하면서 맨날 이준석 편만 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실드치는 거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어제 드디어 그 이준석의 색드립에 대해서는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그냥 한탄을 하고 그냥 고개를 팍 숙여버리는. 이마를 박으시던데요 거기. 자, 이 연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석이는 정계에서 퇴출해라.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젊은이가 뭐 하는 거냐. 연구 퇴출 전개를 떠나서 인성부터 다시 배우고 다시 돌아오시라.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고 그러냐.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정말 저도 꼭 해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선거 정말 중요하고 내일 이제 사전 투표가 시작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6시 땡치고 바로 그냥 1시가 급해요. 전 빨리 나의 의사를 국가에 표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투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잠깐만요. 나란당 해체님 이분하고 또 태양님이 노영이 왜 그래? 뭐가 권영구의 발견이야? 이재명 싫으니? 이렇게. 에헤이 참. 제가 민주당의 지금 총괄선대본부에 뉴미디어 대응 단장이라고요. 좀 제발 좀 왜들 그러세요, 진짜. 상황 말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주세요, 제발. 아직도 노영희 변호사님을 모르십니까? 정말 답답해요, 아이 참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이봐요, 바랍니다. 이 나란당 해체님은 제발 답변을 댓글을 달지 말아요. 노영이 저 여자 이상한 여자야. 에헤이. 방송에 대고 한 후보를 대변해.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르는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